안녕 친구들. 오늘 좋은 하루 보냈어요? 친구들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친구들은 각자 어떤 하루 보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저녁도 잘 챙겨서 먹었어요. 저도 잘 챙겨 먹었어요. 참치찌개 먹었어요. 친구들은 뭐 먹었어요? 아무튼 오늘 날씨 좋았죠. 뭐 계속 비가 오다가 이렇게 화창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가 이렇게 한 번씩 내려가지고 뭐 먼지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식물들도 초록초록해서 더 예쁜 빛깔을 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밖으로 나가서 자연을 보면서 마음도 정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진짜 늘 사람 마음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진짜 한 명 한 명이 너무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라고 해도 자꾸 자기들 밥이래. 그렇게 말하지 마요. 진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라고요. 다른 어떤 거하고도 비교 안 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조차도 안 되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그냥 존재로서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비하시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만약 지금 상황은 너무 이상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서 뭐 사람의 몸, 이런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사람이 가진 어떤 본래의 그런 존귀한 가치나 고귀함 이런 것들보다 사람이 가치가 그냥 하나의 성상품 뭐 바코드 찍히듯이 이렇게 전락해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잘못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뭐, 뭐 본능적인 부분이 꼭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너무 본능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지 않나. 본능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고차원적인 그런 욕구는 아니고 어쩌면 그런 뭐 생존 본능이나 그런 뭐 성 본능 이런 것들은 그냥 일차적인 그런 욕구, 욕망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나눠 보자면 그런 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고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인데 단지 그렇게만 치부되어야 할 문제인가? 저는 여기에 항상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할까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의 소중함 그런 가치들이 더 먼저다. 그렇지만 뭐 그 개개인이 지닌 어떤 귀여움이나 그런 섹심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존재로서 가치 있는 사람이 지닌 한 부분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상품처럼 돼서 이렇게 팔리고 있고 이런 것도 좀 뭔가 이상한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이런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 좀 웃긴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너무 막 일파만파 퍼지고 이게 전 세계화 된 이런 시점이라서 뭘 어떻게 어디부터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상품화되고 그런 것들이 돈벌이 수단이 되거나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그냥 돈벌이로서만 여겨져야 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귀한 사람이고 그런 마음들이 잘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사람으로서 마땅히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되지. 아, 또 눈물 나오려고 해. 또 울컥해. 나 이런 얘기만 하다 보면 울컥해.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꼭 옳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나? 저는 여기에는 항상 의문점이 들어요. 아무리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이런 것 다수가 이런 선택들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연 옳은 것일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어요. 뭐 누가 힘을 가진 누가 뭐 대기업, 뭐 정치인,
뭐 그런 분들이 잘못 선택하고 이렇게 일파만파 퍼지게 만든 이런 것들 하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내가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 만큼 상대도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제 1m 이 근방도 안 되는데 침을 탁 뱉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어디 사람 지나가는데 침 뱉냐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침을 뱉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길가에 가서 가쪽으로 가서 누군가한테 폐가 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배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 다 지나가는 데서 꼭 보이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좀 안 꼭 뱉어야 된다고 하면 좀 안 보이는 데 가서 이렇게 살짝 하거나, 그렇게 뭐 그 사람이 뭐 피해를 주거나 화를 나게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일부러 그렇게 가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거 못 참아서 저도 또 한마디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상대가 소중한데 어디 거기 지나가는데 딱 침을 뱉고 가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자기 인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다 나의 품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친구들이 진짜 소중하고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 만큼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들은 친구들의 인성으로 굳어지고 태도로 이어진다. 그래서 좋은 생각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옆에 가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는 마음그릇을 점점 넓히고, 그렇게 자기들이 한계를 갖지 않으면 사실 잠재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늘 생각하면 진짜 빛이 나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돼, 안 돼라고 자꾸 닫힌 사고로 가지고 가려고 해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지. 어떤 난관도 뚫겠다. 반드시 바늘구멍이 있더라도 반드시 길을 만들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틈새를 공략해서 하나씩 하나씩 부수고 깨뜨릴 생각을 해야지. 왜 갇히려고 해요, 자꾸. 제가 늘 잠재의식, 우리 의식보다 현재의식보다 3만 배 더 강력하다고 자꾸 이용하고 활용하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의 아직 보여지지 않는 그런 성장 가능성, 잠재력들을 반드시 찾아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정 짓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어른들의 판단, 이런 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어른들이 친구들을 어떻게 자세히 알아요.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나 그런 순간들에 나도 모르는 기질을 발휘할 수가 있고, 어떤 나도 모르는 능력들이 뛰어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건 아무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친구들 믿고 그렇게 늘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친구들 자신 스스로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뭐 진짜 그런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한 감정들도 좀 잘 바라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내가 가진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는 어떤 상태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아, 내가 이런 감정을 가졌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수많은 감정을 느꼈듯이 상대방도 이런 감정들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려면 내 감정이 어떤 감정들이 있나를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감정카드 샀어요. 감정카드. 이거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부록으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이랑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자료, 수업 자료들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면 어떨까. 뭐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상담 선생님이나 뭐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아이들을 접하는 모든 어른들이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냥 감정카드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일부러. 감동적이다. 감동은 무언가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내가 감동받았던 적은 언제인가요? 예시, 키우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을 때 눈물이 나올 만큼 뭉클했어. 또 내가 지나가는 말로 좋아하는 것을 말했는데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선물해줬을 때 감동이었어. 감사하다. 감사는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에 대하여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요? 예시, 나의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을 때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하고 위로해줘서 고마웠어. 기쁘다.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어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한 상태를 말해요. 내가 기쁠 때는 언제인가요? 농구 시합에서 어려운 상대와 경기에서 걱정했는데 내가 득점왕이 되어서 기분이 황홀할 만큼 기뻤어. 또 선생님께서 글짓기를 잘한다며 칭찬해 주셔서 뛸 듯이 기뻤어. 든든하다. 든든함은 어떤 것에 대한 믿음으로 허전하거나 두렵지 않은 굳센 마음을 말해요. 나는 언제 든든함을 느끼나요? 우리 반 축구팀에 실력 좋은 친구들이 많아. 수비를 흔들림 없이 야무지게 해줘서 공격수인 나는 마음이 든든해. 만족스럽다. 만족스러움은 모자람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상태의 흡족한 마음이에요. 최근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친구들과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혼자 할 때보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과가 좋아서 모두 흡족해 했고 나도 만족스러웠어. 반갑다. 반가움은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즐거운 상태예요. 친구가 반갑게 인사할 때 내 기분이 어떤가요? 작년에 멀리 전학을 가서 만날 수 없었던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니까 반가웠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어. 사랑스럽다. 사랑은 사람, 동물 등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는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나요? 막내 동생이 활짝 웃으며 아장아장 걸어올 때, 내 옆에서 쿨쿨 잠자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질 만큼 무척 사랑스러워. 설레다. 설렘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리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상태예요. 나에게 설레고 기대되는 일은 계약 전날 방학 때 있었던 새로운 일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생각에 잠을 설칠 만큼 내 마음이 두근두근 설렜어. 신난다. 신남은 어떤 일에 흥미나 열성이 생겨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를 말해요.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신나나요? 꽁꽁 언 논바닥에서 얼음 썰매를 탈 때, 직접 만든 연을 날릴 때, 물총을 쏘면서 친구들과 놀 때,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정말 즐겁고 신났어. 자랑스럽다. 자랑은 남에게 드러내서 뽐내고 칭찬받을 만한 데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의 어떤 점이 자랑스럽나요? 셋째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이 너무 귀여워서 안아주니 엄마가 잘 돌본다고 칭찬해줘서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어. 자신 있다. 자신감은 어떤 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나는 무엇을 할 때 자신 있나요? 점심시간마다 친구들과 축구, 농구 시합하고 방과 후에도 태권도를 해서 이번 체력 검사를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어. 재미있다. 재미는 아기자기하게 즐기는 유쾌한 기분을 말해요. 매일 하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는 일은
놀이공원에서 긴장감 넘치는 놀이기구를 탈 때 온종일 놀고 싶을 정도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재밌었어. 편안하다. 편안함은 몸이나 마음이 거북하거나 괴롭지 않고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말해요. 나는 언제 편안함을 느끼나요? 공원 풀밭에 앉아서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따뜻한 햇볕을, 햇볕을 쐬며 가족들과 김밥을 먹었을 때 포근함과 편안함을 느꼈어. 행복하다. 행복은 일상생활에서 흐뭇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하고 뿌듯한 상태예요.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시험 끝나고 친구랑 떡볶이 사 먹을 때, 가족과 친구들이 내 생일을 잊지 않고 축하해 줄 때, 마음에 꽃이 핀, 마음에 꽃이 피는 것처럼 환해지고 행복해. 홀가분하다. 홀가분함은 거추장스럽지 않고 가볍고 편안한 기분을 말해요. 나는 언제 홀가분함을 느꼈나요? 친했던 친구와 싸우고 나서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하다가 일주일 만에 화해해서 알턴이 빠진 것처럼 후련하고 홀가분해. 활기차다. 활기참은 힘이 넘치고 생기가 가득한 상태를 말해요.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활기찬가요? 자격증 시험에 불합격했을 때,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시무룩해졌지만 친구가 토닥여주며 괜찮다고 말해주니까 힘을 얻어서 다시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어. 걱정하다. 걱정은 어떤 일이 안심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마음이에요. 요즘 걱정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을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고민이야. 불확실한 미래가 걱정돼. 긴장하다. 긴장은 마음을 졸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상태를 말해요. 나는 언제 긴장되나요? 부모님은 내가 실수하면 무섭게 혼내시고 잘해도 칭찬하지 않으셔서 같이 있으면 마음이 떨리고 항상 긴장돼. 깜짝 놀라다. 깜짝 놀람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당황스럽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를 말해요. 나 자신이 놀랄 만큼 실수한 적은 계단을 내려오면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다가 계단에 놓인 화분을 못 보고 깨버렸어. 순간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깜짝 놀랐어. 당황하다. 당황은 뜻밖의 일에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예요. 내가 당황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수업 시간 발표 후 친구들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얼굴이 빨개지고 쩔쩔매며 입을 열지 못했어.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해서 두서없이 답변했어. 두렵다. 두려움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해서 불안하거나 어떤 상황을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학교 선배의 괴롭힘으로 학교 가는 것이 겁이 나 위험한 일에 말려들지 않을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두려워. 무섭다. 무서움은 어떤 대상이 두렵고 꺼려지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겁나는 마음이에요. 나는 무엇을 무서워하나요? 비가 많이 와서 어두컴컴한 날 부모님이 계속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아찔한 생각이 들고 집에 혼자 있기 무서웠어. 불안하다. 불안함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상태예요. 나는 언제 불안해하나요? 성적표를 받은 날 점수가 떨어져서 부모님께서 크게 화내실까봐 초조하고 불안했어. 겉으로 괜찮은 척 했지만 불안한 생각이 소용돌이 쳤어. 혼란스럽다. 혼란은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나는 무엇이 혼란스럽나요? 계획한 일이 복잡하게 꼬일 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이 닥칠 때, 누군가의 말이 진심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갈팡질팡 혼란스러워.
답답하다. 답답함은 비좁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갑갑하고 애가 타는 마음이에요. 나는 언제 답답하나요? 부모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허황된 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셔. 부모님께서 원하는 직업은 내 적성에 안 맞아서 하기 싫고 정말 답답해. 밉다. 미움은 어떤 사람의 모습, 행동이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해요. 미운 사람이 있다면 왜 밉나요? 친구와 싸웠는데 내 약점을 건드리고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말로 상처를 주어서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없고 너무 미웠어. 분하다. 분함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아 섭섭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몹시 화가 난 상태를 말해요. 화나고 분할 때는 언제인가요? 거의 다 이긴 경기에서 역전패로 졌을 때보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가 훨씬 더 분했어. 괘씸하고 치가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 억울하다. 억울함은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서 분하고 답답한 심정을 말해요. 나는 언제 억울했나요? 한 친구가 나와 다른 친구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 태어나자 침착하자 했지만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콱 쏟아졌어. 원망스럽다. 원망은 남을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쌓아가며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누군가 원망스러웠던 순간은 친했던 친구가 나를 험담하고 일부러 따돌리며 무시했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 친구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지면서 원망스러웠어.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함은 진저리가 나도록 몹시 싫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잔인함을 느끼는 상태예요. 나는 무엇이 지긋지긋하나요? 학원 숙제와 학교 시험을 위해 온종일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지겨운데 부모님께서 잔소리로 압박하시면 공부가 더 지긋지긋해져. 짜증나다. 짜증은 마음에 맞지 않아서 몹시 언짢아 하는 마음을 말해요. 나는 언제 짜증스럽나요? 친구가 약속 시간을 어기고도 미안해하지 않을 때, 실수했는데도 뻔뻔하게 사과하지 않을 때, 내 말을 비아냥거릴 때 얄밉고 짜증나. 곤란하다. 곤란함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처신하기 난처한 상태예요. 내가 곤란함을 느꼈던 때는 이성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나는 편한 친구 사이로 지내고 싶었어. 용기 내서 말한 그 친구 마음을 거절해야 해서 난감하고 곤란했어. 귀찮다. 귀찮음은 번거로운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성가셔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무엇을 귀찮아 하나요? 시험 공부에 집중하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공부 잘 돼가는지 캐물으니까 성가셨어. 또 동생까지 달라붙어서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통에 매우 귀찮았어. 부끄럽다. 부끄러움은 숫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 행동하는 것이 어렵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나는 무엇을 부끄러워하나요?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을 때 쑥스러웠어. 또 구멍난 양말을 신고 학교에 갔을 때도 민망했어. 무엇보다 나의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몹시 부끄러웠어. 부담스럽다. 부담감은 어떤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할 듯한 느낌이 있어서 짐스러운 상태예요. 나는 어떤 부담감을 느끼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내 시험 성적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계셔서 실망시켜 드릴까봐 압박감이 크고 부담스러워. 부럽다. 부러움은 나무 좋은 일을 나도 이루고 싶어 하거나 나무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말해요. 내가 시기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은 친구가 성적이 오르거나 상을 타면 질투심이 생겨.
나는 패배자가 된 것 같아 열등감이 느껴지고 나보다 우월해 보이는 친구 모습이 몹시 부러워. 불편하다. 불편함은 몸이나 마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고 거북스러운 상태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 불편한가요? 반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한 뒤로 얼굴을 볼 때마다 편치 않아. 같은 반인데 안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화해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몹시 불편해. 어색하다. 어색함은 잘 모르거나 별로 만나지 않고 싶었던 사람과 마주해서 자연스럽지 못하고 껄끄러운 상태예요. 나는 어색할 때 어떻게 하나요? 새학년 첫날 처음 보는 친구와 짝꿍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갈지 모르겠어. 정지된 화면처럼 굳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어색했어. 지루하다. 지루함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같은 상태가 반복되어서 따분하고 심심한 마음이에요. 나는 언제 지루함을 느끼나요? 어려운 수업 내용을 긴 시간 동안 들어야 할 때, 학교 행사가 너무 느리게 진행될 때, 몸이 비틀어질 만큼 지루해. 피곤하다. 피곤함은 몸이 피로하고 마음이 지쳐서 기운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일은 매일 학원을 3개씩 다니고 있어서 방과 후에도 놀 시간이 없고 너무 피곤해. 쉬는 날에는 꿈쩍하기도 싫고 침대에 등을 대자마자 골아 떨어지곤 해. 황당하다. 황당함은 말이나 행동이 올바르지 않고 상식에서 벗어난 터무니없는 상태예요. 내가 황당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시험 답안지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이없어서 믿기지 않았어. 여태까지 공부한 시간이 헛수고가 된 것 같아서 분하기도 하고 황당했어. 괴롭다. 괴로움은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해요. 내가 괴로웠던 적은 언제인가요? 쉬는 시간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키는 친구가 있어서 괴로웠어. 그 친구 심한 행동이 떠오르고 마음이 쓰라려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 그리워하다. 그리움은 누군가가 보고 싶거나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헤어지면 그리울 것 같은 사람은 봄방학이 끝나면 1년 동안 정든 친구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아쉬워. 그동안 친구들과 쌓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 벌써 그리워. 막막하다. 막막함은 의지할 데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이에요. 나는 무엇이 막막한가요?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셔서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겨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와줄 사람도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어서 막막해. 미안하다. 미안함은 남에 대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내가 미안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운동회 때 학급별로 이어달리기를 했는데 내가 실수로 봉을 놓치는 바람에 우리 반이 1등으로 달리다가 져서 죄 지은 것처럼 미안했어. 서럽다. 서러움은 섭섭하고 언짢은 상태로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에요. 내가 서러웠던 순간은 동생도 잘못했는데 부모님께서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나만 혼내고 동생만 다독여주니까 부모님이 야속하고 너무 서러웠어. 서운하다. 서운함은 마음을 몰라주고 기대에 어그러져 불만족한 기분이에요. 친구한테 서운했던 적은 친구들이 내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릴 때, 반 아이들이 내 의견을 몰라주거나 반대할 때 무시당한 것 같아서 서운해. 속상하다. 속상함은 화가 나거나 걱정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한 상태예요. 나는 언제 속상했나요? 나는 시험을 망쳐서 아버지께 혼날까봐 애가 탔는데 친구가 성적 올랐다고 자랑하니까 내 마음을 쿡쿡 쑤셔대는 것 같아
우라가 치밀고 속상했어. 슬프다. 슬픔은 억울한 일을 겪거나 불쌍한 일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을 말해요. 슬퍼서 위로받고 싶었던 순간은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몇 년 동안 키우던 고양이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소리내서 펑펑 울 만큼 슬펐어. 실망하다. 실망은 내가 원하던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한 상태를 말해요. 나 자신이 실망스러웠던 순간은 대회에서 내 실력을 연습한 만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낙담했어.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 같아서 기운이 빠지고 나 자신이 실망스러웠어. 안타깝다. 안타까움은 보기에 딱하고 가여워서 마음이 아픈 것을 말해요. 도와주고 싶을 만큼 안타까운 것은 집 앞에 새끼 고양이가 엄마를 잃은 듯 혼자 있는 모습이 불쌍하고 안타까웠어. 그래서 용돈을 아껴서 동물병원에서 사료를 사서 줬어. 너무 예쁜 마음이다. 외롭다. 외로움은 혼자라고 느껴서 쓸쓸해지는 마음이에요. 나는 언제 외로움을 느끼나요? 전학간 학교에 아는 친구가 없어서 예전 친구들이 그리워. 낯선 환경에 혼자 있으니까 얼음같이 차가운 바람이 부는 듯 쓸쓸하고 외로워. 우울하다. 우울함은 고민거리로 속이 타거나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하고 활기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나는 언제 우울해지나요? 내가 바라는 일이 실패로 끝날 때 비 오는 날처럼 우울해져. 또 부모님께서 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강요하실 때 어둑한 하늘 아래 있는 것처럼 침울해져. 부모님들이 아이들 마음 잘 돌봐줘야겠다. 허전하다. 허전함은 무언가 잃거나 의지할 곳이 없어진 것 같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공허한 상태예요. 나는 뭐뭇이 없으면 허전할 것 같다. 형, 오빠가 군대에 입대해서 갑자기 못 보니까 집안이 조용하고 맘 한구석이 왠지 허전해. 부모님은 마음이 겨울 들판같이 허전하시대. 후회하다. 후회는 내 잘못을 깨닫고서 스스로 꾸짖고 나무라는 것을 말해요. 나는 무엇이 후회스럽나요? 돌이켜보니 친구에게 쌀쌀맞게 굴어 상처를 준 일, 사소한 일에 너무 걱정하고 집착한 일, 생각 없이 하루 종일 게임을 했던 일이 후회스러워. 다 읽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감정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단어로 말을 해보면 좀 객관화가 돼서 좀 정확하게 내 기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그런 속상한 마음이 들거나 그러면 내 기분은 지금 속상함이라는 상태야 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단어로 이야기를 해보면 내 기분 상태가 속상한 상태구나 이렇게 좀 객관화 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볼 수 있으면 그 감정을 풀어나가거나 해결하는 방향도 조금 더 쉽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생들 위주로 카드라서 이렇게 학생들의 생활에 맞춰져서 이렇게 됐는데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럴 때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이럴 때 행복하고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른들은 이거랑 비슷하게 이런 상황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감정들을 느끼나 이렇게 나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도 구체화시켜 보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내 감정들을 정확하게 알고 인지할수록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도 인지하기가 쉽잖아요. 나는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내가 슬퍼졌는데 너도 그런 상황에서 슬픔을 느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너를 슬퍼하지 않게 또 네가 슬플 때 내가 위로해주고 싶고 그렇게 다가가야겠다. 네가 슬플 것 같으니까 너의 얘기를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들어줄게. 너는 나한테 어떤 말을 해도 안전해. 내가 그 말을 다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나만 알고 이렇게
묻어둘게 이런 그런 믿음들을 준다면 서로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하고 그런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서로 따뜻한 그런 사랑들을 나누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들로 계속 점점 이렇게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일부러 계속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누구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서로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식으로 해석하거나 그러는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늘 언제나 뭐 공감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잖아요. 무슨 상황이 있을 때, 아, 네가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들었어? 아, 네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구나. 그렇게 충분히 들어주고 그런 감정들이 녹아졌을 때 그 후에 아,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어때? 이렇게 청유형으로 해서 강압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지시적인 언어라기보다는 우리 이렇게 해볼까? 해보자.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청유형을 써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상대방도 존중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한테 주는 마음이 곧 내가 받게 될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상대한테 예쁜 말을 해줘야 상대도 기분이 좋아져서 예쁜 말을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리 뭐 그런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말들을 이렇게 다 하고 비유적인 표현들도 나중에 다 돌려버리고 그러면 그것도 다 알게 돼요.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뒤에서 이렇게 떨어진 공간에서 그런 안 좋은 얘기들,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어도 그런 것들이 다 기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언젠가 만났을 때 그런 교류들이 잘 안 되는 그런 기운들이 감지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불편한 어떤 시그널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되어지니까 늘 내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늘 예쁜 것들을 보고 많이 웃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행복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가진 장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자체로도 너무 바라보기에도 너무 아깝고 눈물이 날 만큼 예뻐요, 정말. 너무 예뻐서 맨날 눈물 날 것 같아. 보기만 해도. 아, 또 눈물 날 것 같아.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니까 서로 예쁜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 주고 그러지 말고 뭐 서로 응원해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렇게 하고 또 사랑스러운 말 그렇게 그리고 아프면 안아줘야지 아픈 데다가 자꾸 더 비수 던지고 소금 뿌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 너도 아프구나 나도 이러이러해서 아팠어 내가 아파봤으니까 네 아픈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안아주세요 안아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진 운기들을 나눠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랑스러움들이 점점 많이 퍼져서 온 세상이 다 따뜻한 사랑으로 넘치는 세상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너무 고생 많았다고 마음으로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크닥크닥 고생 많았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잘 때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잘 자세요. 발 시려운 분들은 또 수면 양말 따뜻하게 신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좋은 감정으로 항상 감정 상태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기분이 어떤가 그렇게 늘 수시로 기분 상태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낼 수 있게 자꾸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그런 막히지 않은 공간으로 가서 창의력들을 더 많이 키우고 사고력들도 확장시키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들이 스스로 행복해지면 행복한 노래, 사랑스러운 노래 이런 노래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뭐 계절과 연관된 노래들 어떤 계절을 생각하면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노래들을 만드는 것, 어떤 계절을 생각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노래들을 만드는 것, 이런 게 그런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예쁘고 아름다운 노래들도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노래들은 자꾸자꾸 더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조가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정말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쓴다면 정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노래를 더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든 사람한테 더 좋은 그런 이윤으로 또 돌아가게 되고, 그게 계속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주고받는 선상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결과는 내가 선한 마음을 내면 돌아가는 구조가,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선순환 구조로 연결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시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또 이치가 당장 뭐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다 과보로 내가 꼭 받아야 될 그런 마음들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리고 점점 밝은 세상이라서 내가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고, 진짜 뭐 누구랑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라도 나눠 먹어요. 그냥 그런 작은 거 받았을 때, 생각지도 않은 거 받았을 때 같이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렇게 작은 부분들을 실천하고 그런 것들이 더 알콩달콩 예쁜 사랑들은 아닐까,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아직 잘 시간은 아니지만 뭐 하던 일 있으면 마무리도 잘하고 오늘 뭐 언짢은 일이 있었거나 그래도 좋은 감정으로 다 돌리고, 그렇게 오늘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너 정말 대단하다, 고생 많았어, 그런 너를 위로해, 이렇게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진짜 쓰담쓰담도 해주고 토닥토닥도 해주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잠드세요. 굿나잇, 안녕.